며칠 전에 싱글파이어라는 채널에서 제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직 파이어는 안 했는데 파이어하고 싶은 어린이 8인이로 초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긴장해서 말이 좀 헛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악플만 달지는 말아주세요. 요즘 주식 투자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나만 엔비디아 없어. 몇 년 전에는 테슬라, 애플을 보면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혼자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너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조금씩 반대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생겼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이걸 반대로 투자하는 2배 인버스 ETF를 매수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참 좋아합니다. 이걸 누가 살까 했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분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투자 성향은 확실히 저랑 정반대네요. 1년 사이에 마이너스 90%를 찍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 내용은 화끈한 엔비디아 인버스 ETF인 NVDQ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화끈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근황과 NVDQ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최근 서학개미들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이상과 현실을 이야기해 볼게요. 모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리는 내 손가락은 다른 걸 삽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한때는 애플이 전 세계의 돈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았는데 세상이 참 금방 바뀝니다. 바로 어제 엔비디아가 애플을 넘어서고 전 세계 시가총액 2위가 되었어요. 하루 만에 다시 역전하기도 했는데 시가총액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1년부터 애플은 거의 항상 1등이었는데 이제 2등도 위태위태하네요. 영상 찍는 날이 6월 7일인데 이날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약 3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100조 원 정도 되네요. 삼성전자 460조의 9배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도 200%가 올랐고요. 5년으로 보면은 3,227%가 올랐네요. 22년 말에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대박인데 하면서 엔비디아의 전 재산을 몰빵했다면 1년 반 사이에 10배를 번 겁니다. 캡처 매매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인터넷에 엔비디아의 수익 인증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남들은 억 단위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막상 내 계좌는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요즘 많을 겁니다. 보통은 평범한 회사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하면 하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닷컴 버블의 예시를 많이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스코예요. 90년대 말에 끝도 없이 올라가고 버블이 끝나고 80%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지금도 좋은 회사인데 버블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면 꼭 나오는 예시예요.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주가가 급등하면 이런 식으로 시스코와 비교하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몇 년 전에는 테슬라였고요. 이제는 당연히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네요. 특히 꼭 이렇게 주가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라갈 때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떨어지는 것도 비슷할 거라고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비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다른 종목과 엔비디아의 차이점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작년부터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1분기 매출은 260억 달러로 1년 만에 4배가 올랐습니다. 영업이익도 8배가 증가를 했어요. 2021년 테슬라가 끝도 없이 올라갔을 때 테슬라의 PER은 1000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PER이 고작 70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실적만 기준으로 보면 성장주 치고는 그렇게 높은 평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 궁금합니다. 벌써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가지고 있나요? 일단 저는 없습니다. 나만 엔비디아 없어요. 당연히 해외 주식 수익률이 남들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왠지 억울한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투자하는 엔비디아 인버스 ETF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다고 해요. 역시 자산운용사들은 돈이 되는 게 뭔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률을 정반대로 2배 추종하는 ETF인 NVDQ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엔비디아의 매일매일 시세를 정반대로 2배씩 따라가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93%로 최악인 상태입니다. 6개월 만에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더 오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참고로 T렉스라는 브랜드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두 개 다 있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NVDX, 인버스는 NVDQ가 있네요. 둘 다 2배씩 추정하고 있고요. 수수료는 1.05%로 높은 편입니다. 현재 순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일지 보입니다. 지금 순자산이 35배가 차이가 나네요.
2023년 10월에 30달러에 상장을 했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마이너스 92%입니다. 만약에 작년 말에 엔비디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샀다면 지금은 그분 자산이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가 이래서 무서워요. 그런데 이 종목을 한국인들이 최근에 사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진짜로 사고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조 원 정도를 매수했네요. 이걸 쭉 내려가다 보면 44번째의 MVDQ가 보입니다. 1600만 달러, 약 220억 원 정도를 매수했네요. 바로 밑에는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전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걸 누가 살까 싶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도지 투더 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분인데 이분이 매수 매도 인증을 하셔서 이거 써도 되나 여쭤보니 괜찮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번 주에 MVDQ를 2.5달러에 2,200만 원어치나 사셨더라고요. 일단 캐처한 시점에는 9%나 수익이 났었는데 최종적으로 5월 31일 매도해서 5.9%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는 2.18달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팔았다면 오히려 12% 정도 손해가 났겠네요. 역시 이런 거는 단타로만 해야 합니다. 당연히 짧은 시간에 팔면 괜찮겠지만 이거 투자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돈을 잃었을 겁니다. 6개월 만에 마이너스 92%예요. 이런 거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왠지 오늘 이런 거 알게 되면은 꼭 소액이라도 사보고 싶어질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종목이 앞으로 떨어져 봤자 얼마나 더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90%인 시점에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지면 내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왠지 5%밖에 안 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0.1초 정도 드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50% 하락입니다. 반토막이 난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되었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5만 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주식 투자의 정석은 S&P 500에 올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바로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돈을 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수익률이 짜릿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올라가는 건 재밌지만 떨어지는 건 식은땀이 날 겁니다. 이거 영상 만들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근황을 살펴볼게요. 매수 상위 20개 중에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7개입니다. 거기에다 게임스탑처럼 밈 주식도 하나가 보이네요. 결국에 절반 가까이가 단타로 투자를 내는 상품들입니다. 가장 좋다고 하는 S&P 500 ETF인 SPY가 16번째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제일 좋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인기가 없습니다. 인간은 말과 행동이 원래 다릅니다. 투자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분명히 S&P 500이 최고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면서 잘 안 하게 됩니다. 개인이 시장 수익률을 이길 확률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나는 상위 5%일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망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첨이 안 되죠. 거기에다 평생 하나만 사기에는 투자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결국에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사람이에요. 내 손가락이 이걸 누를까 말까가 중요한데 생각처럼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레버리지 인버스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에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저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고요. AI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걸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10배 이상 올랐으니 조심할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예전에 테슬라 PER 1000배 시절을 검색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테슬라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2020년 9월인데 이 글이 나오고 주가는 2배 이상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엔비디아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떨어질 것 같다라면 2배 인버스 사야 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주 누군가는 로또 당첨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나 위험한데 왜 남들은 살까요? 재밌으니까 그렇습니다. S&P 500이 좋은데도 남들은 잘 안 삽니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들과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떠날 때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고점일 때 테슬라를 찬양한 글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는 어떤 시점일까요? 요즘 이상하게 미국 주식 중에서 마이너스 80% 이상 찍은 종목들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역시 떨어지면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사게 되면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쇼핑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